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면역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신의철입니다. 오늘은 그 2023년 올해의 노벨 생리의학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노벨상은 모든 과학자들이 다 받기를 원하는 상이죠. 그래서 항상 10월 달에 노벨상이 발표가 되면 또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노벨 생리의학상은 mRNA 백신을 개발하는 그 방법에 기초가 된 연구를 한 두 분한테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이 주어졌습니다. 이걸 그냥 mRNA 백신 만든 사람이 받았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이분들은 저희가 무슨 모더나라든지 파이저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 저희가 맞은 그 mRNA 백신을 직접 만든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원리가 된 기본 기술을 만든 분들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이 노벨 생리의학상은 1회가 1901년도입니다. 그 1901년도부터 지금 매해 업데이트 되면서 그분들이 돈도 많을 텐데 얼마나 이 홈페이지를 공들여 만들겠어요.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도 2023년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두 분의 어떤 그 그림하고 캐리커처하고 업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두 분이 캐털린 캐리커랑 드루 와이즈먼이란 두 분이 여기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의 업적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mRNA 백신, 아주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좀 깊게 이해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이런 걸 한 거구나, 그냥 단순히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이 강의의 맨 끝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mRNA 백신이 미래에 mRNA 백신으로만 쓰일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학의 모습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 mRNA 백신 기술이 어떻게 미래 의학 기술을 바꿀 것인가, 이것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벨상 홈페이지에 보면은요, 매해에 그 노벨상을 받은 분들의 업적이 그 밑에 이렇게 지금 있는 것처럼 한 세네 줄로 이렇게 약간 요약이 되어 있어요.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는데 그걸 제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제 코비드 19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mRNA 백신을 굉장히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한 게 업적이 아니고요. 그런 백신을 개발을 가능하게 한 어떤 베이스 모디피케이션? 이상하네요. 베이스 모디피케이션 딱 금방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뭔가 딱 느끼기에도 그 원천 기술을 개발한 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이것이 자신들이 처음에 연구를 할 때는 이것이 코로나가 올 줄도 몰랐고 코로나 백신으로 이걸 처음에 이용되게 될지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 백신이 이용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생명을 살린 거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 상을 받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분들의 업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이 백신이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나, 이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 기억에 그 작년 말쯤에 나왔던 이제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 이거는 진짜로 이렇게 셀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정교한 역학적 통계학적 방법으로 추론을 한 겁니다. 이 논문에서 결론은 뭐냐면 코비드 19 팬데믹 때 한 약간 1년 후쯤에 백신이 나왔어요. 그럼 백신이 나와서 1년 동안 백신이 없는 걸 가정했을 때에 비해서 백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구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가, 그거를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추론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1980만 명.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첫 1년이니까 아마 코로나 2년차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때 첫 1년 동안 목숨을 구한 사람이 2천만 명이다, 대충 전 세계에서. 이건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 어떤 신약 하나 개발하더라도 몇 명을 구했냐 이 신약이, 이런 추론을 할 수도 있겠죠. 할 때 이렇게 많은 거를 단기간 내에 목숨을 구하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은 거는 이제 그런 원천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이제 이 슬라이드는,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이미 mRNA 백신이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걸 이제 좀 더 깊게 설명드리는 건데요. 여기 제가 이걸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건 아닙니다만, 백신을 만드는 6가지 기본적인 기술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6가지 좀 많죠. 이걸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릴 건데, 예를 들자면 맨 위에 있는 거는 인액티베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런 것들은 파스텔 때부터 썼던 거예요. 1800년대 이럴 때 썼던 건데, 만약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그냥 무슨 열을 가하거나 포르말린액으로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생명공학 시대에는 세 번째 있는 것처럼 그 단백질을 우리가 스파이크 단백질이다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생명공학 방법으로 만들어서 또 인체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정교한 거죠. 너저분한 거 안 섞여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넣어주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코로나 때 이 전략을 택한 회사가 노바백스라는 회사인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고전적으로 쓰이던 방법을 코로나 때도 적용한 건데, 단점은 뭐였냐?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적었어요. 고전적으로 많이 썼던 방법이니까요. 이거를 만드는데 한 2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느린 거죠. 그러니까 또 이번에 빛을 많이 발하지 못했어요.
아마 한국 사람 중에 노바백스 맞은 분은 거의 안 계실걸요.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번에 가장 빛을 발한 게 5번째에 있는 mRNA 백신. 위에 클래스를 나눈 것 중에 뭐 5번째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나머지들과 다 대비했을 때 아주 독특하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mRNA 백신. 딴 것들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여서 넣어주건 약독화된 걸 넣어주건 생명공학 방법으로 그 단백질을 만들어서 넣어주건 간에 어쨌든 단백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mRNA 백신은 그거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게 이제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건데요. 우리 생명의 이 도그마라고 그러죠. 생명현상의 도그마라고 그러는데 우리 몸에는 우리 유전자로서 DNA가 핵안에 존재하고 있고 DNA에서 RNA를 만들어서 그 RNA가 단백질을 만든다. 그럼 우리 생명현상에 필요한 단백질들이 필요한 건데 단백질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다. 단백질들을 만드는 유전 정보가 DNA에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건 이제 핵안에 꽁꽁 이제 우리가 숨겨놓은 거죠. 도서관 안에다가. 그런 다음에 결국 도서관 안에 책에 있는 거를 현장으로 끌어오려면은 프로틴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를 매개하는 그 분자가 RNA다. 이거 우리가 고등학교 생물학 시간에도 배우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mRNA 백신은 이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이해하셨겠지만 우리가 아까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스파이크 단백질을 내가 뭐 죽인 바이러스를 넣건 뭐건 간에 그 단백질을 넣어줘가지고 우리 몸에 거기서 항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그 전략을 택한 건데 생명과학 방법으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단백질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제약 산업에서 단백질을 만들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의 도그마 현상을 이용해서 뭔가 백신 만들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냥 RNA를 만들어서 넣어주자. 시험관 내에서 RNA를 만들어서 체내를 넣어주면 그 RNA가 세포 안으로 지가 알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면 스파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누군가 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얘기인 거죠. 그런데 아까 뭐 노바백스도 얘기했지만 RNA를 만들어주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결국 그 지금 교수님 얘기한 걸로 치면은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 넣어주건 직접 생성되건 결국 그게 목적을 이루는 건 똑같은 건 인정하겠는데 그게 뭐가 달라요? RNA를 만들어서 넣어주면은요 훨씬 빠릅니다. 너무너무 빨라요. 만약에 좀 제가 그냥 러프하게 얘기했을 때 우리 지금 이 백신으로 만들 만한 약으로 쓸 만한 단백질을 빨리 만들어봐. 2년 걸리고요. 1년 정도 굉장히 빨리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RNA는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는지 아세요? 한 2, 3주면 만들면 2, 3주. 만약에 굉장히 영특한 고등학생이 있어도요 이 아이디어 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라고 바보였겠습니까? 과학자들도 막 뭐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백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념이 언제 처음 나왔는지 아세요? 1990년도쯤에 이미 나왔습니다. 1990년이면 벌써 그래도 30년이 넘은 과거잖아요. 이때 이미 나왔어요 이 개념 자체가. 그러면 이번 노벨상 받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RNA 백신, mRNA 백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걸 하신 분들이냐? 아닙니다. 그분들은 딴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30년 전에 이렇게 해서 백신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라고 한 다음에 순탄하게 개발이 됐다면 아마 그분들이 노벨상 받을 수도 있겠죠. 이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적인 연구는 했어요. 그래서 뭐 마우스 실험도 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될 것 같긴 해요. 하긴 한데 거기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상업적으로 개발 안 돼. 그때 그 문제가 뭐였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해보니까 뭐 마우스 실험 같은 거 하다 보니까 되긴 되는데 이걸 넣었더니 염증 반응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염증 반응이 왜 일어나냐면요. 아까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RNA를 합성해서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RNA를 합성해서 넣어주는데 이 RNA가 우리가 인공적으로 이제 합성한 RNA란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주사를 넣어주는 게 아니면 자연계에서는요. 외부의 RNA가 내 몸에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RNA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주사기로 넣어주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 인체는 그런 거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인체는, 면역체계는 너무 잘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RNA는 RNA 바이러스라고 나쁜 놈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염증 반응이 제가 여기다가는 안 써놨지만은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은요 단백질 합성하는 그 기구들이 셧다운 돼요.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나는 염증만 있어도 좋아. 나 백신 맞을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RNA에서 염증 반응만 나오고 단백질을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점 1이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문제점 2가 또 있으셨습니다. 사실 RNA는요, 이 말은 되는데 너무너무 쉽게 깨져요. 너무 쉽게 깨지니까 이거를 RNA를 그냥 제가 주사기를 넣어주면은요, 이게 일단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단백질을 만들어야지 그게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 너무너무 금방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험실에서도요, 백신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DNA나 RNA 같은 경우를 뭔가 정제해가지고 연구할 때가 있어요. 저희 같은 실험실에서도. DNA는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안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RNA는 너무 쉽게 깨집니다. 심지어는 RNA를 깨트리는 막 효소들이
우리 침 같은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막 그 RNA 분리할 때는 처음에 옛날에는 할 때는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아, 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은 거구나. 맞습니다. 바로 그게 정답이에요. 거기 또 재밌는 또 아이러니가 있는 거가 지금 문제점 1하고 문제점 2가 둘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노벨상을 받은 두 분은 문제점 2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문제점 2를 해결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분 또 이번에 노벨상은 또 못 받으셨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 문제점 1이 좀 더 중요한 걸 좀 더 인식한 것 같아요. 노벨상 위원회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문제점 2를 해서 해결하는 사람까지 같이 해서 3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문제점 1에 대해서 이번에 노벨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거는요. 굉장히 이분들이 아주 좀 영리한 생각을 한 거예요. 좀 이제 영리한 생각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요. 노벨상 홈페이지에 그 잘 정리된 그 홈페이지에 올해 노벨상을 왜 줬는지 그분들의 업적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요약된 그림이 잘 나와 있는 바로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지만 그 맨 왼쪽 위에 보시면 unmodified mRNA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mRNA를 처음 만들 때는 거기 재료들이 필요해요. 생체를 모방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은 생체에 있는 RNA 그대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유리딘이라는 재료가 필요한데 그걸 그대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면역반 체계는 이것이 외부에서 주입된 인위적인 것들은 그냥 바이러스 같은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이제 인식하기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디자인이. 그러니까 막 염증반이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겁니다. 베이스 모디파이드 mRNA. 유리딘 대신에 슈도 유리딘. 슈도라는 게 원래 가짜라는 데 쓰는 텀이잖아요. 그 접두어로서. 슈도 유리딘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화학기를 약간 모디파이를 해가지고 했더니 염증 반응을 안 일으켜요. 근데 뭐는 돼야 돼요? 저 RNA가 RNA로서 기능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건 할 수 있어요. 단백질을 만드는 기능은 보존이 됐고, 하지만 더 이상 우리 면역 체계가 저 슈도유리딘을 쓰면은요, 인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슈도유리딘을 바꾼 거, 그게 아주 큰 업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진짜 유리딘을 가짜 유리딘을 했더니 단백질을 만드는 그 기능은 여전히 잘하지만 염증 반응은 안 일으키더라. 염증 반응이 제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실제로 mRNA 백신 맞으시면은 좀 열도 좀 나고 여기 통증도 있고 하잖아요. 저런 게 다 그런 열도 나고 하는 게 저런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근데 저거를 바꿔서 많이 감소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했을 때는 말도 못 했을 거예요. 두 번째. 아까 기억나시죠? 염증 반응이 세면은요, 단백질 합성이 셧다운돼요. 염증 반응이 감소하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단백질 합성도 더 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근원적인 문제점 1, 아까 그걸 해결한 분들이 되겠죠. 문제점 2, 문제점 2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캐나다에 있는 과학자가 해결을 했어요. 이거는 무슨 나노공학, 요즘에 이런 거 하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아마 리피드 나노 파티클, 나노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란 걸로 이걸 싸서 이걸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도 맞았지만, 코로나19 mRNA 백신 많이 맞았죠? 그게 회사가 달라도요, 기본 모양은 비슷했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가운데, 왼쪽 가운데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는 게 그게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RNA인 거예요. 그냥 넣어주면 너무 이게 그냥 금방 깨지거든요. 그래서 리피드를 이렇게 잘 조합을 해가지고 pH도 막 복잡하게 맞췄는데 그걸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패킹을 해가지고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 거죠. 그 나노 파티클이니까요. 그리고 넣어줬더니 파괴가 안 되고 그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 우리 세포 안으로 잘 전달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단백질을 나오게 한 거죠. 스파이크 단백질.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이번 노벨상의 대상은 안 됐습니다. 근데 또 성격상엔 제가 보기에는 이 업적의 성격상 이건 노벨 생리학상도 맞긴 한데요. 왠지 노벨 화학상을 줘도 될 것 같아요. 어쩌면 내년이나 후년쯤에 그분이 그런 걸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거의 끝까지 왔어요. 아까 제가 개념도를 보여드린 건데 결국은 이 세포 안으로 잘 넣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문제점 2를 해결한 그 기술 때문에 나노파티클 때문에 세포 안으로 전달을 잘하게 됐고 또 그 RNA가 진짜 있는 유리딘을 썼으면은 염증 반응을 과하게 일으키는데 염증 반응을 덜 일으켜 가짜 유리딘을 바꿨고 저 프로틴이 만들어지면은 우리 몸에서 항체나 T세포가 잘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야기는요. 약간 이 mRNA 백신이 이렇게 상을 줬으니까 이번에 코로나19에서 사람들을 많이 살렸기 때문에 상을 준 건 맞는데 여기서 끝난 거면 이렇게 또 이 상까지 안 줬을지도 몰라요. 실제적으로는요. 노벨상 홈페이지에 뭐가 써 있는지 아세요? 이분들 업적을 해설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 사람들이 그 기초를 닦은 mRNA 백신 기술은 감염 질환만이 아니고요. 다른 질환까지 쓰일지도 모르는 써 있어요.
뭔가 이 노벨상 위원회도 이것이 미래의학에서 뭔가 다른 식으로 쓰일지 모른다는 것을 좀 시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으로 준비한 거는요. mRNA 백신의 미래를 제가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